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이준석 의원님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분입니다. 예, 우리 브레메티스 우리 CIS님, 그 JWT 사이닝 키라고 하는 것이 보통 2048비트까지 커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게 한 알파 뉴머릭으로 보면은 256글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맞죠? We used ecliptic curve cryptography. The signing key was approximately 32 characters. 네, 저희는 암호화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32글자까지 됩니다. 32캐릭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데 보통 256비트를 썼기 때문에 32글자짜리 키라고 하시는 걸 텐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권장되는 키의 길이보다 짧은 것 같은데요? Ecliptic curve cryptography uses smaller key size as they work differently, but I'm more than happy to provide you the information on the exact cipher that we're using. 확인해 주시고요. 32바이트 글자면은 HMAC으로 그냥 기본적인 인증으로 짰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통역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네. 통역을 하려다가 못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요. 7분에서 다시 할 테니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예. 이걸 국민께서 보고 계시고 예. 또 속기사님들이 속기하고 계신데 이걸 그 통역을 생략하시면 속기사님들이 매우 고생하십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32바이트의 키를 사용한다 하셨다는 것은 256비트의 키를 사용하신다는 거고 이는 최근에 권장하는 2048비트의 키보다 적게 보통 JWT에서 아주 작은 키 사이즈를 사용하는 건데 맞습니까? That is not what I'm saying. I'm saying, to my knowledge, the key was represented by 32 hexadecimal characters, and that's what was taken. I can provide you the exact size, the key size, the cipher, and the mode that we were using, if that would be helpful.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32개의 캐릭터로 저희가 이클립틱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해당 그 키가 탈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키의 사이즈를 알고 싶으시다면은 또 그리고 이것을 해독하는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따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에 가면 있는 와이파이 패스워드 같이 그냥 어디 메모지에 적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질문 나왔던 것처럼 카피 페이스트해서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I could not speculate how the employee took the key. I could speculate, maybe by camera, by writing it down, or copy and paste, but we do not know definitively how the key was stolen. 네, 해당 전 직원이 어떻게 키를 탈취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추정을 하자면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고 적었을 수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복사나 붙여넣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소스 코드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개발 문서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The ex-employee was responsible for writing the source code of this part of the authentication system. So he had access to the source code? 네, 해당 전 직원은 인증 시스템에 대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알고 이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스 코드라는 것은 처음에 인증 시스템이 한 회사에 설계되면은 계속 바뀌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직원의 업무 범위는 인증 시스템을 넘어선 개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인증만 개발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This person's rol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was a member authentication developer. He developed the member authentication system.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의 역할은 멤버 인증 개발, 그래서 멤버 어스 개발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담당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이 이런 인증키를 관리하는 방식은 소스 코드의 하드 코딩에서 관리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No, that would be an inaccurate statement.
The key was stored in a key management system. The source code accessed the key through regular API calls. Yeah, through regular means. 네, 알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소스 코드를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레귤러라고 하는 API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인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또한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I do not have knowledge if they had access to the database. The database team and the member authentication team, to my knowledge, are separate teams. 제가 사실 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데이터 팀과 멤버 인증 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 힘듭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없이 인증을 개발할 방법이 있습니까? There is. Coupang uses a microservice architecture. The credential validation service is not the same as the service that this ex-employee was working on when he had access to this key. Did he use this credential validation? Do you want me just to repeat my answer? 죄송합니다. 질문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 듣고 통역 드리겠습니다. 인증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대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지 않고는 개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Right. I'm unaware, and I can find out for you if this developer ever had that access, that the authentication module that the developer was working on that had access to this key and the key that he stole were microservice architectures where it did not require access to the member database. 네, 일단 저는 해당 사실은 모르지만 의원님이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인증 모듈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접근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탈취했던 그 키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없이도 인증 개발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하나 있는 레이어일 뿐이고 이 레이어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은 어쨌든 어느 유저든지 조회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With respect, I do not believe that is correct. If an API can validate credentials, a person who can access that API cannot necessarily access the database that those credentials are within. 네, 저는 송구스럽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크레덴셜을 가지고 이 API에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API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고 해서 꼭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도 동일하게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RDBMS에 직접 접속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Again, I believe that is incorrect.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잠깐 여기서 시간 멈추고 지금 김승주 교수님? 네. 잠깐. 지금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인증 개발자였고, 근데 인증 개발자인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개발 구조가 맞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API만 오픈해주고 그 API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니까 청문회 때 나온 걸 보면 개발 쪽 시스템과 운영계가 분리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자가 운영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개발자가 운영계에 있는 DB에도 접근할 가능성은 존재해 보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CIO에서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사람의 권한과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해 오고 있는데요. 저는 쿠팡이 뭐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잘 나눠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인증만 개발하고 사이닝 키만 관리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크레덴셜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 가능성을.
Yes, I will take a look and I will get back to you definitely. 해당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열흘 전에 물어봤을 때는 인베스티게이션 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좀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상세하게 리포트를 해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Yes, the investigation shows that there was no access to internal databases. The investigation shows that this employee only used the key and all other access was after he left using the key that he stole in order to obtain the data. There is no suggestion that there was any internal database access, but obviously we will continue to look. 네, 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이 사람이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데이터에 접근했다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들이 재직할 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로 자신이 관리하는 키를 에 대한 키를 탈취를 하여서 퇴직 후에 해당 키를 탈취해서 이 정보들을 탈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인증만 개발하는 사람이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쿠팡이 지금 이 사람의 권한, 이 같다는 중국인 개발자의 권한을 최소화해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지워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인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DB가 어떻게 설계된지 모를 수가 없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개발 과정이고 레이어를 아무리 쌓는다 하더라도 다 그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 지금 점검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난 부분만 계속 시인하고 나머지는 지금 얘기 안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그 데이터 위주로 좀 조사를 하고 있고 네. 거의 500TB 정도 해당되는 지금 데이터를 조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이 같이 필요하다고 좀 의견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소스 코드나 아니면 실제 쿠팡 시스템의 아키텍처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조사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 지금 말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접근 권한이 없었던 것인지 있었던 건지 검증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네, 그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특히 중점을 조사해가지고 이거 사실 그 정도 권한 가진 사람이면은 이미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었다 이게 지금 제일 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검증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신뢰도 있게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조사 발표 결과에 꼭 포함돼서 천천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 오후 5시가 다 돼갑니다. 우리 상임위에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가 열린 지가 7시간이 다 됩니다. 로저스 대표는 앞서서 본인 이름 외에는 전화번호,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아마 본인 사는 집에 공동 현관이 있으면 그 비밀번호 물어보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얘기 못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370만 명의 앞서 얘기한 이런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온 로저스 대표나 쿠팡 관계자 중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께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쿠팡의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든 회피하고 피해가고 우리 3,000만 명 넘는 3,400만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과 여기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안타깝고 불안해서.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뭐 이따위 기업이 다 있습니까? 그러고도 50억 매출을 올리려고 합니까? 멀쩡할 거로 50조 원 멀쩡히 넘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시간 넘기면 한번 두고 봅시다. 잠시 시간 멈춰주고 이상중 기사원장님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잠시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간단한 것만 좀. 그 인터넷진흥원하고 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온라인 계정 정보가 불법 유통되는지 예.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고 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늘어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쿠팡을 통해 유출된 내 개인 정보, 예. 앞서서 제가 쭉 얘기한 그런 소중한 내 개인 정보가 불법 거래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지금 내 틀린 개인정보에서는 거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예. PPT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에만 8만 명 넘는 국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이용을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급증했다고 원장님은 보세요? 예, 보도 자료가 배포된 쿠팡 침해 사고 관련 보도 자료가 배포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스러워서 내 틀린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좋습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요. 로저스 대표님, 이처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국민들에게 어떤 안내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안내를 했습니까? We made several announcements and several apologies. And also, I'm a coupon customer and my data was also included in the leak. I know how important this is. This doesn't just affect other people, it affects me as well. We feel very strongly about this. 네, 저희가 본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안내와 또 사과 공지를 진행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쿠팡 고객분들과 함께 제 데이터도 유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만한 소리인데 우리 속기록 때문에 참 참고 있습니다. 사고 나고 뭘 사과를 했습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사과문도 삭제해버린 회사에서 우리 정부에서 지적받고 다시 살려놓고 유출을 노출이라고 사실상 사기친 거 아닙니까? 뻔뻔함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3,370만 명 이메일이나 문자를 못 받아서 본인들이 확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군다나 쿠팡에 가입조차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의 배송지 목록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비회원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3,400여만 명을 헐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회원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쿠팡이 여전히 안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식별뒤에 통보를 하겠다고 한 게 지난 7일입니다. 국민들이 내 정보가 유출됐을까? 2차 피해는 없을까? 두려워하면서 쿠팡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다른 사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국민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SKT는 2,700만 건의 가입자 식별번호 등이 정보가 유출되니까 전 고객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했습니다. KT와 롯데카드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시 조회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금 5개월이 다 됐습니다. 스스로 인지도 못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그런데 유출 규모나 확인도 늦었고 특히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데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될 수 있는 서비스조차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대응할 겁니까? 정보 유출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손 놓고 모든 책임을 고객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로저스 대표의 입장을 밝혀보세요. Every customer whose information was potentially leaked has been notified through SMS or email. We have provided that information to them. 본 사고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다 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니 한민수 의원님 이거는 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쿠팡 홈페이지에 쿠팡 앱에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공지를 만들겠느냐 그 얘기고요. 아까 그걸 띄우세요. 좀 아까 거. 좀 아까 PPT 그 롯데카드요. 앞으로 당겨드릴게요. 박준건 의원 앞으로 To the extent that you're referring to this slide, I apologize that I'm unable to read it. So if I'm missing a point, I apologize. We have informed every customer and former customer whose information was potentially leaked that that occurred. 지금 보여주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읽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읽지 못한 상황이라 혹시라도 질문하시는 취지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쿠팡의 현 고객 그리고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통지를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통역사님 정확히 전달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링크, 공지, 눈에 띄게. 예. 자 이거요. 그 백영훈 부총리님. 네. 그 쿠팡에 이런 식의 공지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네, 저희가 그 1차 그 문자 안내는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법이 네, 이 부분은 좀 개보위랑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개보위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뭘 그걸 멀리서 지금 말씀해 보세요, 개보위 위원장. 네. 유출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라고 저희가 개보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쿠팡한테 그 개선 촉구를 내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는 받았는데 그 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또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더 확실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민수 의원님 지금 네.
네. 자, 일단 즉시 과기부와 개보위가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한민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 정보가 털렸나 이걸 문자 메시지 뭐 그건 너무 기본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눈에 띄게 내 정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그 코너를 만들라. 링크 걸어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이게 숨겨놓지 말고 탈퇴하기 이것도 눈에 띄게 하라는 게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요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네, 탈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이제 6단계 또는 많게는 8단계까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의결을 통해서 지금 개선이 많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로 좀 줄여진 것도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또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개선할 거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아까 그때 안 계셨나요? 노종면 의원께서 그 긴 탈퇴 방법을 질의 시간을 다 털어서 그 PPT로 다 넘기면서 했는데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여전히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김승주 교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두 번째는 순서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박정훈 의원께서 미리 김승주 교수께 질문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정훈 의원님 그리고 이정원 의원님, 이훈기 의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7분입니다. 예, 김승규 교수님 좀 나와 주시죠. 힘들었어요? 예, 그러면 예, 저 하면 돼요? 시작 7분으로. 아까 우리 쿠팡 측에서 그 보안 관련해서 키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복사하는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보안 상식인데 그게 안 지켜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쿠팡에서 정보가 나갔는데 다른 기업에서도 혹시 이런 식으로 내 정보가 또 유출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키 관리 부분은 되게 중요하지만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다른 기업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5월 달에 보안 점검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정도도 보안 점검에서 체크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보안 점검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직접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라 하더라도 키를 들고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안 지킨 거고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검사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검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잠깐 계세요. 백영원 부총리님. 지금 이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정부를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안 점검에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안 점검에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지금 저런 정도의 문제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보안 점검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기존에 이제 ISMS에서 IMSP로 이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좀 항목들을 좀 추가하고 고민을 했으나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이걸 업그레이드 정부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떤 점이 좀 필요한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내부자 보안 관리, 내부자 접근 통제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존재하거든요. 쿠팡이 그거를 글로벌 스탠다드조차 쿠팡이 지키지 않은 겁니까? 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부가 이제부터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동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킹 위주로 점검을 했다라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제 내부자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용해서 검사 기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신속하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총리님, 제가 지난번 그 현안 질의 때 이 키를 정보를 탈취해간 사람이 중국인이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인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중국 정부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이제 신변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탈취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우리 정부도 파악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저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중국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거나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의원님 말씀에 좀 더 명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 경찰 수사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협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클리어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신병 확보가 됐는지 여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경찰 확인 통해서 경찰에서 일단 1차 발표를 할 거고 저희 필요한 자료들은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까? 범죄에 활용되려고 하는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 부분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황만 있는 것이지 그것들이 저희가 팩트로 정리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의심할 만한 사례들은 발견되고 있습니까?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쿠팡에서 나간 정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불안함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다만 좀 불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좀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쿠팡 측에서 뭐 대답하기가 어려울 텐데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걸 정보를 팔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빼낸 건지 아니면 내가 기술자로서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이 범행 의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범행 의도는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이제 추정 중인 상황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퇴사를 하면서 좀 악의적인 어떤 그 보복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퇴사를 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한 것 같다. 자, 해롤드 로저스 대표님, 이분이 퇴사하는 과정에 퇴사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I'm not aware. My understanding is that there's an ongoing police investigation and they've asked us not to comment specifically about this former employee. 아니,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지양해달라는 아니 아까 답변 자르지 말고 끝까지 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분이 회사하고 어떻게 해서 갈등을 빚었는지 정도도 파악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한다는 게, 청문회 나와서 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한테 막 짜증 내듯이 왜 말 자르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요, 와서 그냥 하루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을 어떻게든지 덜어주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야 될 자리에 와서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을 계속 늘어놓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쿠팡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답답합니다.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게요. 국정원으로부터 그 민간합동조사 참여하겠다는 요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12월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쯤이요. 근데
예, 근데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답을 안 주신 거죠? 아까 국정원은 불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지금 아직까지 답을 안 주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정확합니다. 언제쯤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게 뭐 저희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그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그리고 필요하면 국정원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 그 안보 3차장과도 이제 저희가 통화를 했고 그 부분은 어떤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이 좀 늦다 보니까 그분에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종면, 이정원, 이웅규 의원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노종면 의원이 앞입니다. 네, 원래 순서상 노종면 의원이 앞이니까 그러면 뒤에 하실래요? 예, 그러면 이정원, 이웅규 의원님 이 순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순서대로입니다. 예. 네. 그러면 잠깐만요. 예, 6시 이전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정원 의원님, 김장겸 의원님, 이웅기 의원님, 노종면 의원님 이런 순서로 하면 되겠죠? 이게 순서입니다, 본래. 자, 진행하십시오. 네. 김승주 교수님 발언 때로 좀 먼저 나와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발언 때 오시면 시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김승주 교수님, 저는 쿠팡의 퇴직자 관리의 부실 그리고 구멍이 뚫린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자 계정 관리 차원에서 보면 말이죠. 퇴직자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면 퇴사가 결정되기 전에 보안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근무 중에 다뤘던 정보라든지 데이터들을 유출한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건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네, 혹시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관련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가거나 또 아니면 노트북에 담아서 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당연합니다. 네, 더욱이 지금 정보를 침탈했다고 하는 그 용의자의 경우에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철저하게 보안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네, 왜 그게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마스터 키, 그러니까 프라이빗 사이닝 키를 들고 나가면 이용자들의 토큰을 만들어서 무단 접속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보 누출 현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쿠팡의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하게 그냥 이용자의 아이디하고, 그러니까 그 개발자의 아이디하고 비번 정도 삭제하는 것 수준에서 퇴직자 관리를 한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개발자가 접근했던 여러 정보를 리셋하는 작업은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안 검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탈취한 키를 카피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뭐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이나 뭐 로그 기록 남기는 장치들이 제대로 돼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브랜 베티스 CISO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의자가 회사를 떠날 때 철저한 보안 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When this person left the company, their accounts were terminated and their assets were returned, as is per standard policy. This key did not belong to the employee. The employee stole the key during the course of their duties. 네, 저희는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퇴사자의 계정을 말소하고 퇴사자가 사용하고 있던 어떤 물리적인 자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반환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저희의 퇴사자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직원은 본인이 재직 중일 때 이 해당 정보를 탈취한 것입니다. 네, 재직 중에 탈취한 것이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흔적들이 다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안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사이닝 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발자가 나갔을 때 그 모든 키를 리셋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퇴사 즉시 모든 접근 권한이 자동 회수되고 보안 검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혹시라도
비정상적인 대량 다운로드라든지 해외 접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증된 계정이라도 즉각 차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소수의 개발자가 사인인 키에 접속할 수 있었다라면 그 모든 개발자들은 그 사인인 키를 갖고 외부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키를 리뉴얼 했었어야 되고요. 그러면 모든 이용자들이 로그아웃 되게 됩니다. 네, 현재 쿠팡 측이 정보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것은 올해 6월부터 11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퇴직자가 지난해 12월에 퇴직했고 그 이후에도 발견되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는 재직 중에도 많은 정보들이 탈취됐을 가능성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지금은 퇴직한 시점을 아는 거지 네. 그 키를 언제부터 탈취했는지를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퇴직자 이외에 다른 개발자들도 그 키에 액세스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오전에 지적해드렸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냈던 헤럴드 로저스 대표 명의의 보고서 다시 한번 PPT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쿠팡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전직 직원이 취득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합니다. 또한 본 사고로 인해 쿠팡 고객의 은행 정보, 결제 카드 정보 또는 로그인 자격 정보,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것이겠죠. 이런 로그인 자격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침해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뻥뻥 뚫린 보안 시스템에서 말이죠. 일단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쿠팡에서 하는 얘기는 탈퇴한 직원 그 한 명에 맞춰서 모든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내용이 좀 좁아진 형태로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브랜 매티스 CISO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쿠팡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re has been a data leak due to an incident like this. There have been other instances of technical mistakes where some PI data has also been leaked. 네,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 유출이 일어난 인시던트라고 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엔지니어적인 실수들 때문에 PI 데이터, 즉 개인정보 데이터들이 유출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요. 이 정도로 많은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처음이지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쿠팡 이츠의 배달원 13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쿠팡 앱 검색창과 배너 광고 사이에서 회원 31만여 명의 이름과 주소가 유출됐고 2023년에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 안에서 주문인과 수취인의 2만 2천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적지 않은 개인정보들이 과거에도 3차례 유출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출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김순주 교수님, 이거 아무런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나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대부분이 내부자 보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 보안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또 큰 사고가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PPT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오늘 출석하지 않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문에 저렇게 썼죠.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 무단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피해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진 교수? 그러니까 뭐 그냥 해킹 당했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유출됐고 해킹 당한 것이 맞죠? 맞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쿠팡?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주 교수님 그냥 계시죠? 네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탈취한 중국인 한 명의 그 행위에 대해서 표적을 맞추면 안 된다.
다른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보면은 싱가포르에 또 백업 데이터가 있다라고 아까 쿠팡 측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PPT 보시죠. 이거 2021년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 과방위 국정감사 회의록 요지인데 여기 보면은 쿠팡의 고객 정보가 당시에 중국으로 대량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4년 전 국정감사에 제기됐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현안 질의 나왔던 박대준 대표가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열람되거나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이 한 명이 소위 보면은 보도를 보면은 스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게 우리 저 단순 개발자를 넘어서 아까 그 이준석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수님 이게 굉장히 높은 자율성과 권한, 책임을 갖는 직책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 직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다른 기업과 좀 다른 점은 외국인 개발자들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 통제에 있어서 타 기업보다는 좀 느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 백업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금 쿠팡이 자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백업 시스템은 원본 시스템만큼이나 접근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백업 시스템의 접근 통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쿠팡 계정이 중국 사이트에서 사고 팔고 하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 같으면 이게 지금 지금 문제가 있는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보여주신 화면은 사실은 알뜰폰 개통까지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려면 아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추가가 됐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쿠팡 측에서는 우리 정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결합돼서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내부자 관리가 부실하다라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나갈 수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문제가 되니까 자 다음 거 보여주시죠. 예, 이게 지금 쿠팡 측에서는 외국인 채용 이걸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핵심 영역에서 이미 중국인 현지 채용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대로 지금 채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근무지는 지금 서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격 근무가 가능하니까 이런 거죠, 교수님. 지금 저 얘기는 근무지가 서울인지 어떤지는 명확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엔지니어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로저스 대표님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도 버젓이 지금 이게 중국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데. I'm unaware of this exact job site posting or this site and whether this is legitimate, but we do hire engineers from around the world to work in various offices, including Korea. 지금 보여주신 채용 공고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 현재 진행 중인 채용 건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저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맞아요. 저희들이 그쪽 사이트를 보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 정보를 일단은 용의자가 중국인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이런 중책을 계속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고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이 중국인 인력 근무지를 한국 서울로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게 이게 도저히 이 쿠팡 측에서 아직 분위기를 감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로저스 대표님. We have a hiring policy based on non-discrimination, which is our duty under the law in the U.S. We hire the best qualified engineers from around the world to work at Coupang in our various offices.
쿠팡은 미국 법률에 따라 채용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차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 쿠팡은 최고의 유능한 개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런 채용이 된 개발자들은 전 세계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경에서 지금 싱가포르의 백업 데이터나 서울에 있는 소위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채용되면. So this may be better answered by Mr. Mathis,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Korean data is not accessible to engineers in these circumstances in those types of countries. That's my understanding, but Mr. Mathis may be the better person to answer that.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저희 매티스 시소님께서 더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그런 자료와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하신 지역 같은 곳에서는 접근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티스 씨, 같은 답변입니까? It is also my understanding our Chinese-based employees are not allowed to access any PIPS system that contains customer information. Further to that, within our databases, the customer information is stored encrypted and tokenized, so it is not accessible directly by any developer.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직원들은 지금 핍스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고객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핍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토큰화되어 있고 또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제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게 소위 비인식화인가? 그게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지금 우리 매티스 씨나 이야기하는 거를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지금 얘기는 외국인 개발자는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한국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고, 개발자들은 특히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암호화돼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쿠팡의 답변을 들으면 운영 영역, 그러니까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는 영역과 개발하는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합동조사단에서도 아마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아까 우리 김승주 교수님 말씀하신 알뜰폰 있죠? 네. 그 알뜰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쿠팡 계정을 사니까 알뜰폰의 번호와 이런 게 다 그 무슨 SKT인지 KT인지 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 판매자가 이미 보냈어요. 이거 알뜰폰 이거는 그냥 대면으로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네, 알뜰폰의 좀뭐 그 정보 인증 강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얼굴 인식 기능도 저희가 알뜰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탑재하기로 했고 알뜰폰 포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김승주 교수님 잠깐. 예. 그 쿠팡이 지난해 매출액이 41조 2,901억 원. 근데 보안의 투자는 매출액 대비 0.2% 860억 투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 보니까 구글은 매출액의 1% 14.8조, 아마존은 매출액의 1% 8조 9천억,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JP 모건은 한 매출액의 1%에서 1.9% 이 정도 투자했어요. 그리고 약간 비교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통신사들 SKT가 대규모 해킹 사고 냈잖아요. 매출액 대비 4.4% 933억 가장 적게 했어요. 그리고 KT가 1250억 6.4%, LG유플러스가 828억 7.4%. 지금 매출액의 0.2% 되는 쿠팡의 그 보안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절대로 충분한 액수는 아니고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액수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보안을 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희 같은 보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 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율을 어느 정도는 올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어디 투입되는지도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쿠팡의 그 비용도 문제지만 보안 체계가 얼마나 좀 허술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현안 질의 때 고객 개인 정보를 AWS 클라우드에 저장 보관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AWS 볼트를 통해 관리되는 서명키, 접근 권한에 대해 정기적인 모의 해킹과 상시 보안 점검을 실시했는지 어떤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에 실시를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면 글로벌 클라우드 환경에서 핵심 비밀키를 사실상 방치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시했다면 점검에서 서명키 탈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쿠팡은 AWS 볼트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중요 키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빗 사이닝 키, 즉 마스터 키에 해당하는 서명 키는 볼트로만 관리하면 안 되고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나 HMS를 별도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라 그러면 모의 해킹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겁니다. 중국인 개발자가 이런 서명키를 탈취할 수 있었던 게 이런 허점에서 비롯된 거죠. 저는 키 관리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 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쿠팡이 클라우드 보안 운영 관리가 실패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 보안 운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 일단은 키 관리 부분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예. 교수님 잠깐 계세요. 그 로저스 임시 대표 지금 유출된 정보가 3,370만 건인데 이 유출된 정보가 전부라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짧게 좀. From what we understand right now, that is the extent of the leakage, and it does not include sensitive data such as financial data, password logging credentials, or anything else.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범위가 맞고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이 된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교수님은 지금 추가로 유출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왜 그러냐면 5월부터 있었던 모든 통신사 그리고 모든 카드사가 민간합동조사단이 투입되면 해킹 범위, 피해 범위는 확대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고객 정보 유출 말고 쿠팡에 근무하는 쿠팡 일용 캠프 일용직, 택배, 쿠팡 이츠, 물류 노동자, 배달 노동자까지 해서 현재 한 2만 명 또는 일용직이 월 평균 6.2일을 근무한다 그래요. 이걸 월로 환산하면 한 10만 명이 순환하는 건데 이게 10년 동안 연인원으로 하면 뭐 몇백만 명, 1,000만 명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근무하는 이분들이 단 하루라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질병 유무, 진단, 치료 내용, 건강검진 결과, 병원, 회사 등 제3자가 임의로 받을 수 없는 정보를 쿠팡에서 다 갖고 마지막 근무일부터 10년간 이 정보를 보관한다고 제보가 왔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슨 정보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수집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일용 노동자가 제거해달라거나 보관하지 말라고 하면 이걸 요청을 안 받아들이고 10년간 보관한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이 일용직들을 올려갖고 다시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래요. 이게 한 16,000명 된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제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뭐 큰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도 저는 유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객 정보 외에 여기서 일한 이런 노동자들의 정보도. 당연히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은 네. 지금 상황이라면 다 유출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거는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잖아요. 의료 정보도 있고. 저는 쿠팡에서 어떤 일용직 노동자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보가 왔는데. 예, 교수님 됐습니다. 아까 송경희 위원장님, 네.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기사가 자꾸 이상한 게 나왔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징벌적 과징금 10% 아까 그 정무에서 의결했는데 그 소금 얘기가 그런 식으로 기사가 자꾸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 입법이나 안 되면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법이나 아니면 국회 입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정무위 전체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제 그 중대하고 뭐 반복적인 사고라든가 고의 중과실 이런 경우에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쿠팡의 이번 사건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쿠팡 특별법을 뭐 이제 제정을 한다든지 별도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쿠팡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예. 것들을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팡 방지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징벌적 과징금 10%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법도 같이 만들어서 쿠팡 방지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의지를 갖고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기업은 퇴출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아까 다 같이 한번 검토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먼저 메티스 CIS께 좀 여쭤보죠. 그 조금 전에 모의 해킹 보고서 제출 승인했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죠? Last night, I believe, if it's the pen testing report that I'm thinking of.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모의 테스트에 대한 결과지나 리포트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어젯밤에 제출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쿠팡에서 실시한 모의 해킹 점검은 언제였죠? Coupon operates on a continuous cycle of pen testing, primarily on our externally facing services. So I couldn't answer exactly what the last service we penetration tested was. 네, 쿠팡은 지속적으로 펜 테스팅의 사이클을 계속 타면서 지금 외부에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아니 가장 최근에 모의 해킹 언제 했냐고요? 는 저희가 다 지속적으로 펜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한 펜 테스팅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펜 테스팅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네, 배경훈 부총리님. 네, 아까 모의 해킹 보고서 우리 조사단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확인하셨죠? 네,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조사단 활동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쿠팡의 이 느슨한 대응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는데 조사단 활동도 미진하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혼란은 더 커집니다. 단단히 중심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조사단이 확보해야 될 여러 가지 문건이 있겠지만 모의 해킹 점검에 따른 그 보고서 지금 뭐 저희 의원실도 그렇고 이혜민 의원님도 그렇고 이거 지난 3월에 실시된 거거든요. 이거 한 건은 주더라고요. 이거 지금 조사단이 없어요. 이걸 보고 또 유사한 다른 보고서들도 확보를 해서 내용 점검하고 과연 이때 어떤 지적들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단단히 챙겨주십시오. 우리 의원실에서 확보한 시점이 12월 12일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닷새가 지났어요. 뭐 그 제출 승인을 어젯밤에 했다는데 물론 다른 문건들 다 포함해서 했겠지만 조사단이 아직까지 제대로 요청조차 안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문건 표지 3월 26일에 보고서가 작성됐고요. 3월에 모의 해킹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점검을 통해서 액센추어에서 그 권고한 사항들 목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주 교수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지금 그 우선순위별로 지금 하위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그 개선 필요성이 큰 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로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지금 이 총 1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게 Develop Centralized Regulatory Engagement Approach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제가 사실은 보내주신 보고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버넌스 체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표자 부재 시에 이걸 대응할 사람이 없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지적하는 보고서로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1번이 이게 뭔가 통합적인 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R6번으로 돼 있는 내부자 위협 대응 능력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체계가 필요하다 이 내용 구체적인 내용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다음 지금 지난 3월에 쿠팡에서 실시한 그 모의 해킹 점검 실험 점검에서 그 액센추어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정했어요. 내부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쿠팡의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내부자의 권한으로 외부에 있는 범죄자들하고 내통해서 그 범죄자들이 쿠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점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자 위협팀 그리고 프로세스 이런 전문적인 전담 이런 조직과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 이런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내부자들의 권한 관리를 훨씬 더 철저히 해야 되고요. 외부 해킹을 막는 인력뿐만이 아니고 내부자 해킹을 막는 조직들도 구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지금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퇴사한 시점은 모의 해킹이 이루어지던 시점 전에 퇴사는 했지만 사실상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내부자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 쿠팡은 저런 상황까지 가정하고 점검을 해놓고 이후에 대응을 도대체 뭘 해서 불과 2달여 만에 정보가 그것도 수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시작된 것을 못 막았는가 이런 진짜 안타깝다고 하면 너무 우아한 표현이고요.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조속히 이런 보고서와 유사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네, 보고서들 빠르게 좀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KT 그 민간합동조사단 결과도 조만간 발표를 이제 할 겁니다. 거기 이제 참여했던 인력들도 이제 쿠팡 관련된 조사 쪽으로 다 대거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 남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그 보안 담당 최고 책임자에게 묻는데요. 지금 저 자료에 보면 그 내부자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As a result of the Accenture tabletop exercise, we created and funded and started to employ an insider threat team. In response to their first finding, we used the Coupon's centralized crisis management team for our response. And I would also note, not shown on the slides, the executive summary of this tabletop exercise said we showed excellent technical capability, strong accountability, and prudent decision making. We took this tabletop exercise seriously and we enacted the recommendations because we have a strong commitment to security. 네, 이것을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테이블탑 엑서사이즈의 결과를 10분 활용하여서 인사이더 트렛 팀이라고 하는 내부자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생성하였고 또 해당 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앙화된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팀을 생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당 리포트의 요약본을 찾아보게 되면 그 에센추어에서는 쿠팡이 보안 기술에 있어서의 그 수준이 상당히 훌륭하며 책임감 있고 책무 있는 회사이고 또 의사결정 과정 역시도 매우 견조하다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10분 활용하여 앞으로도 더 개선할 것입니다.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승주 교수님. 이제 가셔야 되는데요. 이게 3월 보고서죠. 예, 3월 26일 보고서고 이게 최소한 탈취됐다고 추정되는 게 6월이죠, 교수님? 네. 지금 저 대답은 뭡니까? 지금 액센추어 보고서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아까 모이해킹 보고서들이란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액센추어 같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도 있을 거고 내부의 레드팀이 수행한 보고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보시고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액센추어에서 지적하는 내부자 통제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구비하셨다는 얘기인데 구비를 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라면 사실은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팀을 생성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팀은 놀았습니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마무리하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뭐 많은 의원님들 많이 애를 쓰시는데 지금 쿠팡 사태는 결론이 확실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개인정보를 최대한 덜 노출할 수 있도록 주문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사실 거 있으면 1개만 구매하시고 약간만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쿠팡이 참 일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같은 주요 인물들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대표를 출석시켜서 언어 장벽으로 시간 끌고 의미 있는 답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일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들, 기자님들, 보고 계신 국민분들 어떤 분도 의문이 해소되거나 불안감이 덜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헤럴드 로저스 대표님 그리고 민병기 부사장님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민병기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쿠팡이 ISMSP 인증 심사 때 지적받은 내용 왜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 제출 왜 안 합니까? 여기서 보안 허점 지적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인증키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 답변 못 하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에 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님, 네. 이게 퇴직한 사람이 5개월 동안 재집 들듯이 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ISMSP 인증 기준 위반이든지 혹은 인증제도의 허점이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지난 인증심사 때 이 보안 허점 발견이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뭐 지적이 나갔고 뭐 시정 요구가 나간 사안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그 ISMSP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에 ISMS 보안 부분 이쪽에 이제 내부자들이 어떻게 접근 권한을 관리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P 쪽에도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안 지킨 것이고요. 실제로 이걸 운용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했을 때 이제 그것과 직접 지금 위반된 거하고 연계되는 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결함 사실들은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 위반 사항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걸 인증 취소를 포함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검토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인 개발자 리스크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쿠팡이 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유출자도 중국인이지 않습니까? 중국인 전직 직원이고 그리고 업계 제보에 의하면은 지금 핵심 개발자들 중에 중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료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데이터 보안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 국적별 개발자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지금 중국 채용 사이트에는 대규모 채용 공고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쿠팡이 지난 11월에 사태가 터진 이후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부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 이번 주 내에 핵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진 외국인 개발자들 수와 비율, 국적 관련된 자료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이번 사태 이후에 쿠팡을 탈퇴한 지 2년이나 지난 고객들에게도 이 유출 통지 문자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입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의하면은 아이디, 이름, 이런 전화번호 같은 비밀번호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들은 탈퇴 후 90일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탈퇴한 지 2년이 넘은 고객들에게 이런 유출 통지 문자가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매 이력이 있으면 5년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의하면은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탈퇴 시 90일간 보관하고 폐기한다. 이게 쿠팡의 방침이에요. 5년간 보관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쿠팡이 지금 어떤 목적에서든지 간에 고객들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몰래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사장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개보이로부터 어떤 시정지도를 받았습니까? 시정지도 받은 게 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주문이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느 장벽 있는 외국인 사장과 제가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예? 이렇게 시간 질질 끌고 국민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즉각 수정하고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라라고 개인정보위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쿠팡이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했습니까? 예? 한마디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여기 왜 나왔어요? 지난 2일 우리 가방이 현안 질의 때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려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가 첫째, 등록된 결제 카드를 삭제하고 두 번째,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세 번째, 계정 비밀번호까지 변경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카드를 삭제하려고 하니까 삭제를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삭제를 못해요. 왜냐? 카드를 삭제하려고 하면은 와우 멤버십이 해지된다고 경고 문구가 뜨는 거예요. 이게 내 카드를 삭제하는 거하고 와우 멤버십 해지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 카드 삭제가 와우 멤버십 해지랑 연결이 된다고 하는 어떤 법적 근거 있습니까? 부사장님, 이게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쳐놓고 피해를 예방하고 싶고 불안감을 덜고 싶은 국민들, 고객들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탈퇴하지 못하도록 고객을 붙잡는 상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쿠팡이? 왜 카드를 해지하는데 남아있는 와우 멤버십이 해지됩니까? 다른 카드를 등록하고 비밀번호 변경한 다음에 다시 이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보장 안 합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하겠다고 답하실 겁니까? 헤럴드 로저스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든 민병기 부사장님이 약속하시든 약속을 하십시오. 누가 답하실 겁니까? I can answer. 답해 보세요. We're currently working with all of the regulators, including the KFTC and others, and looking at these processes. We'll assess them. We're constantly making our services better for our customers.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위를 비롯해서 여러 규제 기관과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저희 서비스를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박충건 의원님, 저 송경희 위원장하고 그 백용훈 부총리께 지금 집중적으로 규제기관과 논의한다니까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와우 멤버십 또 해지가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들 좀 더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예, 이게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10년 잠깐만요. 그리고 10년이다라는 문건 아까 PPT도 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네. 확인하셨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쿠팡이 탈퇴한 회원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90일 네. 동안 이러저런 이유로 갖고 있다. 이게 공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5년 내지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각 이제 산하 각 기관이 정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 5년간 이제 보관했다는 거는 또 다른 법에 의한 또 그런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부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답답하죠? 정부도. 네. 지금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 질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을 줄 알고 질문하면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저희 국정조사 때까지는 완벽하게 파악하고 완벽하게 대책 만들어 놓으십시오. 예, 과기부총리님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보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박미통이 대행께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예, 박미통이와 관련해서도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해롤드 로저스 대표님 통역하시는 분, 예, 여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기사 제목하고 내용 통역해서 지금 전달해 주세요. 정확하게 저희가 쿠팡에도 지금 명확하게 오전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해서 대표가 대답을 직접 하게 하시라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 한국의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될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경고합니다. PPT 내용 전달하셨습니까? 지금 통역하느라고 PPT, 예, 여기 제목들도 전달해 주세요. 해롤드 대표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쿠팡 위키의 삭제 지침이 신설되었습니까? 아니면 변경되었습니까?
So in regard to our wiki, which I did not understand from your previous question, we're always working through continuous data management improvements. Our wiki is being, my understanding, is being migrated to a better and newer version by the service provider that manages wiki. My understanding is this was part of that normal process. 네, 위원님, 제가 일전에 질문을 주셨을 때 질의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지금 저희 말씀하신 쿠팡 위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인 그런 데이터 관련된 시스템인데 현재 저희가 쿠팡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더 나은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더 안전하고 견고한 환경으로 옮기고 있는 이건 과정이고 답이 아니고요. 삭제 지침이 이것과 신설되었냐고 관련해서 물어봤는데요. 신설인지 변경된 건지. I believe that it is an update. We've had data management policies. We're frequently updating them to strengthen our data management process. 저희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보다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이터 관리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6월, 7월 달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6월에 지시를 내려서 7월부터 데이터 삭제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 don't believe that anything that we were aware of happened in June and July. We're constantly updating our data retention and our data management and sending out notices to our employees. I don't think anything new was triggered in June. I would have to go back and look. But I believe for several years we've been updating and strengthening our data management.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어떤 새로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이나 7월 어느 시점에도 이런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데이터 관리 체계의 강화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것입니다. 쿠팡 임직원의 로그인 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임직원 로그인 키인 옥타의 입력 주기가 변경되었습니까? 아닙니까? I don't know the specifics of what was done with our Okta system. 옥타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역시 또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 이유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고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무능한 척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지 사장이라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놓고 국회 요구 자료에는 보안 체계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 하면서 제출을 일괄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인 11월 이전에 이미 이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 전에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11월인데 그 이전에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향후 위중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Unfortunately, we were not aware of this event until November. I wish we had known of it sooner so that we could have solved the problem faster. Unfortunately, we learned of it in November, and that was when we took action to solve the problem. 저희도 안타깝지만 본 사건을 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은 11월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다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조속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사고를 저희가 인지하게 된 시점은 11월이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매우 우습게 알고 있다는 뜻인데 오만하고 방자하게 말장난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지금 탈팡이 가속화되니까 입점업체들에 대한 갑질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쿠팡이 지금 네이버에 올려진 제품 가격을 더 인상하라고 했다는 폭로 나왔습니다. 쿠팡이 경쟁사 가격 올리라고 했다는 기사 여기 보이시죠? 예,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확인해 주세요. Okay, I am unfamiliar with this news report. We have a strict compliance process and policy, including with the retail team that does
these negotiations to make sure that they are always strictly following the law. If they are not, we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our employees. 민병기 부사장 듣겠습니다. 제가 이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법률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업체와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는 리테일 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책을 항상 준수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기 비서장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사실이에요? 경쟁사 가격 올리라고 했다고 지시했던 거 사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 저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들어가세요. 헤럴드 대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활성 고객 수가 몇만 명 줄었습니까? 고객 수 줄었죠? 고객의 수는 몇만 명 줄었나요? 이거 공시자료 나와 있습니다. 영업상 기밀 아니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활성 고객 수. 대표가 이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The reduction since when? 언제부터 감소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유출된 사건 이후로. 네. 유출이 알려진 이후. 네. I would have to go back and look. The active customer number fluctuates regularly throughout the year. I would need to take a look at that and come back to you, which I am happy to do. MAU라고 하는 그 활성 고객 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계속 변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해당 시점 이후로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는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확인하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2일 연속 주가가 급락해서 10%가량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헤럴드 대표. That would be impossible for me to speculate. If I understood why stocks went up and down in the market, I would be an investor instead of a businessman. 주식 가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해서 제가 모든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제가 아마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책임이 본인들한테 있는데 지금 책임을 오히려 입점 업체들의 고통을 쥐어짜는 식으로 손해를 메꾸겠다는 발상을 이렇게 실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 악마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쿠팡이 지금 이 유출 사태 이후로 피해가 발생한 입점 업체들한테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점 업체들의 매출 하락을 보상해야죠. 답변하세요, 헤럴드 대표. If we ascertain that there has been any damage from this incident to merchants, we will address that. 만약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실제 업체분들께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 그리고 해결하겠습니다. 네.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던 보상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하신 거는 아니시죠? 질문하셨나요? 답을 아까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냐고 확인한 겁니다. We'll have to take that back and review that. If there is damage, we will come up with a responsible compensation plan.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요. 실제 그 피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습니다. 쿠팡의 자리를 지금 네이버, 스타콤이나 마켓컬리 등의 다른 국내 업체들이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이렇게 동의하니까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 같은데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나 스타콤이나 마켓컬리로 대체 가능하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한국 법인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가능합니까? 쿠팡의 사업이? 답변하세요, 헤럴드 대표.
The retail market in Korea is an incredibly competitive market. Our customers can choose at any time to shop somewhere else by a simple click of their finger. We understand that we have to work every day to win over customers' trust so that they want to use our service because we're providing them services they can't get anywhere else. 한국의 유통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언제든 다른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매일매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고객들이 쿠팡을 신뢰하고 또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금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전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치매 사고 총괄 담당이었던 과기부 강도현 전 2차관이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쿠팡이 세종을 선임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하세요. 전관 활용하기 위함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로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4년간 만불 148억 원 지불했다고 고시했던데 맞죠? In Korea, we hire all sorts of individuals to engage for Coupang, on behalf of Coupang, with government officials. We are regulated by many regulators here in Korea. We also receive requests from this committee and other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It requires us to have a team in order to respond and understand the concerns of regulators and respond to those regulators. In addition, in the U.S., as a U.S. company, we have a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is has enabled us to be the #1 source of United Stat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over the last several years, and to be the #1 job creator in Korea and the second largest employer in Korea, because we are able to work with the U.S. government to bring U.S. dollars and invest them in Korea.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시에 정부 기관과 소통을 하고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또 정부 기관의 요구사항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지원과 또 인력의 도움을 얻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굉장히 많은 규제 기관들의 그 규제 범위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고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처럼 위원회 앞에서 저희 입장을 설명드려야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이러한 소통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그 팀을 통해서 여러 규제기관과 국회의 우려와 요구사항들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는 저희가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쿠팡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금액에 있어서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에 있어서 쿠팡이 1위 기업이었고 저희가 또 1위 고용 기업으로서 쿠팡에 한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가 많은 금액으로 한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또 미국 정부와도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거요. 이 얘기 나오면 영어 답변할 때 끊어주세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가 쿠팡 홍보하는 자리인 줄 아나요? 그러니까 뻔한 레퍼토리. 그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쿠팡 불매운동 들어가면 쿠팡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받는다. 이런 레퍼토리로 가려고 누가 기획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지금 황정화 의원님이 한 질문과 관련하여 혹시 김홍민 협회장께서 관련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시면 기회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황정화 의원님.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김홍민입니다. 저는 판매자를 입장을 대해서 나왔는데요. 아까 그 헤럴드 노저스 대표가 얘기한 대출이자, 즉 뭐냐면 검색창에서 쇼핑몰 사업자 판매대금 대출 이율 하면 검색창에서 나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SC제일은행 5.4%, 네이버 3.5에서 3.5, 우리은행 3.5에서 7.5, ABK 3.56에서 4.7, 쿠팡 18.9%입니다. 악질 기업입니다. 제 돈입니다. 제가 판매한 겁니다.
쿠팡 저희가 업어서 키웠습니다. 제가 왜 업어서 키웠다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쿠팡 적자 날 때 90일의 적자 정상 기간을 저희가 함께 고통을 겪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쿠팡 지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90일, 최장 90일입니다. 여러분들 IMF 사태 기억하시죠? 75일로 많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쿠팡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제2의 IMF 사태 예고되고 있습니다. 90일에 무슨 짓을 할지 그 돈 우리 판매자들이 약 40만 명 정도 지금 판매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판매 전략, 광고비 저희가 뺏기면 더 많이 뺏겼습니다. 개인정보보다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는 더 많은 걸 쿠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악용하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닭가슴살을 얼마나 잘 파는지 쿠팡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 시켜서 저희 닭가슴살 판매하는 거 지금 자기네들 자사상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수입하고 있고 그거 자사상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쿠팡 6개의 해외 법인이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들어가셔서 해외 직구, 로켓 직구를 클릭하시고 그 밑에 판매자를 보십시오.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 지자체에 매월 보고하게 돼 있고 지자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매월마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서 보시면 17개의 해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있습니다. 등록 나와 있습니다. 쿠팡에 해외 직구, 로켓 직구하고 있는 쿠팡 법인들 홍콩, 상하이, 중국이 2개 있습니다. 일본, 미국 법인들 우리 통신판매 사업자법에 등록 안 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해외 직구. 저 해외 직구에서 상품 팔으려면 중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걸려야 고객들한테 배송될 수 있습니다. 로켓 직구 3일 만에 배송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주문하기 전에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 고객이 오늘 이 시간에 주문을 하면 현지 국가에서 반드시 물건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미국에서 일본에서 3일 만에 우리 집에 옵니까? 그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즉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고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21대 국회 때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구의 방해로? 의원님들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2대 때 지금도 열심히 제가 집이 부산입니다. 오늘도 어제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 개정해서 최소한 70일에서 90일 결제 기간이라도 10일로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하나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다른 거 다 몰라도 정상기일이라도 네이버 8일 만에 해주는데 쿠팡은 핀테크 기업인데 왜 못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못합니까? 못하면 제가라도 해주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왜 70일, 90일 날 제가 판매한 저희 판매 대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15.8%, 18.9%, 17%, 우리 법정금리가 20%로 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선까지 저희들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이거 꼭 고쳐주시고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으로 해서 대형 플랫폼이 너무 독과점으로 저희 중소상공인들한테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 꼭 오늘이 이 기회가 돼서 지난번 IMF 때 곧 될 줄 알았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꼭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꼭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쿠팡 사태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IMF에 피해본 사업 저도 약 4천만 원 정도 피해봤는데 받을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쿠팡 이런 문제 똑같이 일으키면 지금 저희 40만 판매자들의 판매 대금 받을 길 없어집니다.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이 자리에는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계시죠? 아직 한 번도 답변 못 하셨죠? 예. 그리고 김창희 안랩 상무님 나와 계시죠? 예. 그래서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전문가들 그리고 침해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들이 계시다는 점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조금 이따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성범 의원님 가셨고 이주희 의원님 차례인가요? 네. 네. 이상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저희 인청 보고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희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네. 김범석 의장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잘 압니다. 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쯤 만나셨습니까? 일본 소프트뱅크 방문 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됐네요. 네. 예, 그렇게 베일이 쌓이는 인물이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주변에서 이 김범석 의장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차관님은 김범석 의장 잘 아십니까?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 청문회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청문회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에서 이 청문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쿠팡의 태도와 행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청문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대단히 실망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런 말씀 드리면 못합니다만은 미국과 우리 한국은 우호적 관계로 있어서 상당히 친선적인 의미가 큰데 이렇게 해서 둘이 앉아가지고 음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어느 쪽에 어떤 일로 해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반추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헤럴드 로저스 사장님, 좀 비슷해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 쿠팡이 무슨 뜻입니까? I wasn't at the company when it was named, so I'm not sure of the meaning of where it comes from. 쿠팡이라는 사명이 결정되었을 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던 상태여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표시라면서 쿠팡에 대한 뜻도 모르시고 이게요 뜻이 많습니다. 쿠폰이 팡팡 터진다 해서 쿠팡이라 하기도 하고 쿠데타와 쇼핑이 합쳐서 쿠팡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중국말로 쿠팡은 창고, 곳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지. 우리 로저스 대표님 이제 아셨습니까? 아직도 몰라.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국에서 돈 벌고 채용은 중국인하고 기본은 미국에서 하고 김범석은 해외로 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뜻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은 아셔야지 않나 싶습니다. 로저스 대표님 크게 대답하실 이유는 없고요. 제가 좀 줄줄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쿠팡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게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회사일수록 아주 우수한 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잘 통역해 주세요. 이슈가 발생할 때는 이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슈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국적 기업이 각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가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 기업인데 미국의 사고가 미국의 문화적 방식으로 한국을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은 한국적 문화적 토대가 어떤지,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태도는 어떤지 이거부터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쿠팡에서 나와주신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개의치 그 문제가 아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등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요, 쿠팡은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쿠팡의 시스템에 대한민국 국민은 다 길들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더라도 쿠팡의 고객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파블로프의 개입니다. 지금 쿠팡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입니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한국 국민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개인적 감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이것이 어떤 시스템에서 길들여졌다 해서 거기에서 휩쓸려 가거나 그게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쿠팡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국을 알고 이 리스크를 대응한다 그러면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쿠팡의 태도는 진실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인 지배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의 영업이라는 이유로 여기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생이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래가지고 한국이나 프라이버시를 건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불매운동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쿠팡과 절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쿠팡에서는 너기만 손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시간이 가면은 이건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 매출 40조를 달성하는데. 저도 기업에 16년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 이슈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김범석 의장을 불러서 우리가 뭐 린치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고 그 진정성, 이 사고에 대한 진정한 어떤 뉘우침이 있구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빠져나가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통역하시면 통역 다 했습니까? 네, 진행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Mr. Assemblyman.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안건은 아니었지만 간사간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증인 고발의 건이 의결되면 저희가 정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앉아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들과 참고인들은 지금 이석하셨다가 8시에 회의를 속개할 테니 그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건 이상 2건을 추가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부해드린 김정철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 안의 내용은 어제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들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간단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문회 중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증인, 강한승 증인, 박대준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출석 증인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